최근 미국이 한국 차별 정책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투자금만 받고 역차별하는 황당한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서 한국이 수주하기로 되었던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뺏어가는 이 황당한 일도 벌였다는 소식 모두들 여러 매체들을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통쾌한 소식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바이든은 폴란드의 장관을 파견해 원래 한국이 수주했던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을 뺏은 뒤에 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업적이라 홍보하고 다녔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또 한 번 뒤통수를 친 바이든에 제대로 시원한 복수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나자 바이든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고 이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었던 만큼 엄청난 충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한수원이 당연히 수주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폴란드 정부 주도의 원전 사업, 원전 6기를 건설해주는 대가로 폴란드 정부는 57조 원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바이든이 보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폴란드 총리를 만난 뒤에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8일 트위터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및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 뒤에 우리의 원전 프로젝트에 안전하고 증명된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실행하는 것을 확인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 더 황당한 것은 미국이 단순히 한국에 수주하기로 했던 이 폴란드 원전을 뺏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통령과 에너지부 장관까지 파견하며 동맹국의 수주를 뺏은 것도 물론 충격적이지만 미국은 얼마 전 한국과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제3국에서 미국이나 한국이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 원전 건설 사업을 한미연합으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이 가진 원천 기술과 한국의 시공 능력이 합쳐지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한미연합이 뭉치면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강력한 경쟁 상대들을 쉽게 이길 수 있다. 라며 한미연합이 항상 원전 수주를 함께 하자고 약속했는데 이번에 폴란드에서 미국이 보여준 행동은 협력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수주한 것을 미국이 뺏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이 폴란드에 원전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이 충격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세계적 상품 정보 전공 업체인 스탠더드 & 푸어스 글로벌 상품 인사이트는 23일 온라인 제공 정보에서 웨스팅하우스가 21일 미국 법원에 한수원의 APR-1400 원전 설계에 자사의 지적 재산권이 포함돼 있어 한수원이 이 원전을 임의로 폴란드와 기타 국가로 이전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고 공동으로 벌인 행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의 수출을 추진하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자사가 2000년 획득한 시스템 80 원자로 설계 기술이 통합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폴란드와 APR-1400 제공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하려면 원자력 기술 공유를 제한하는 미국 법에 따라 특정 기술 공유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과 자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이렇게 온갖 비열한 방법들을 총동원해 한국으로부터 원전 수출을 뺏어간 미국. 이후 한국을 조롱이라도 하듯 미국 장관은 기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폴란드 정부가 발주한 원전 건설 수주는 미국이 로비와 국제 소송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뺏어갔지만 폴란드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훨씬 큰 규모의 원전 건설 수주전에서는 한국에 참패당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 제3부는 3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산업부 장관과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 제3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의 원전 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수원, 제팍, PG, 세 개사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240km 떨어진 퐁트누프 지역에 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전을 짓는 것인데요. 퐁트누프의 가동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철거하고 원전을 새로 짓게 됩니다. 폴란드 에너지 정책 2040에 포함된 폴란드 정부의 기존 원전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기업 주도로 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후 추가 사업 규모를 합산하면 이 폴란드 정부 주도의 원전 건설 규모를 압도하는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이 폴란드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6에서 9기가와트 규모 가압 경수로 6기 건설 사업은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했지만 규모가 훨씬 더 큰 민간 주도의 별도 사업은 미국이 한국에 참패하면서 이 중간 선거를 코앞에 둔 바이든은 야당인 공화당으로부터 연일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폴란드 부총리의 쐐기를 박는 한마디. 기자들이 한국이 폴란드로부터 40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을 최종 체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짧게 대답한다. 100%다. 라고 말이죠. 경쟁국이었던 미국의 일말의 희망도 주지 않은 것이죠. 이어서 사신 부총리는 한국의 한수원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묵살해버리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다른 의견을 낸 것일 뿐 한국이 미국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한국이 폴란드에 원전 수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며 무조건 100% 한국을 선택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폴란드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주기로 결정한 1차 원전 수주마저 결국에는 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건설한 3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벌어진 이후 수십 년 동안 수주를 하지 못하다가 일본의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5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고 웨스팅하우스의 시공 능력은 점점 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완전히 몰락해버렸죠.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파산까지 했다가 최근 헐값에 인수되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한국처럼 세계 최고의 안전과 기술력을 보유한 원전을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시공 후 운영, 관리 측면에서는 더욱더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는 바이든의 선거용 쇼로 곧 있을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폴란드 정부가 갑자기 한국으로 바꾸는 이 폭탄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격도 한국이 훨씬 저렴한 데다가 안정성과 기타 퀄리티는 더 높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결과죠. 뿐만 아니라 바이든의 한국 차별 정책 시행으로 미국 내 한국을 우호적으로 여겼던 수많은 상하원 의원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바이든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결국 최근 미국에서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때문에 민주당이 참패하고 공화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자 전기차 보조금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을 최종 결정하게 될 린치 그레이엄 예산위원장 후보는 선거에서 이기는 즉시 청문회를 열고 한국을 차별하는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법을 싹 다 뜯어 고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현대차 사장도 바이든의 역대급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법을 작심 비판했는데요. 현대차 글로벌 최고 운영자 무녀스 CEO는 바이든의 인플레이션법이 현대차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주정부와 경제발전 계약을 맺은 현대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는 그만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중 처벌을 받게 됐다. 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통해 새 법을 통과시키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이 법을 손질해 현대차 같은 업체의 과도기에 대한 준비 기간을 줄여야 한다라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바이든에 이어 옐런까지 한국의 우려는 알겠지만 법대로 하겠다 라며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해준 동맹국에 말도 안 되는 차별 조치로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자 다수의 미국 시민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외교냐,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의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당장 옐런을 교체하겠다는 폭탄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며칠 뒤 열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바이든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폭탄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이 대거 경선을 통과하면서 공화당이 트럼프당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30일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최소 8건의 탄핵 결의안이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